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수 변압기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탭 절환 변압기의 1차 측에 몇 개의 탭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탭 절환 변압기를 간단하게 그려보게 되면 이렇게 1차 측이 있겠고요. 2차 측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N1이라고 하는 권수가 있고 여기는 N2라고 하는 권수가 있겠죠. 그럼 1차 측에 여러 개의 탭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N1이라고 하는 값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가변할 수 있다. 그럼 권수비에 의해서 A는 N2, N1는 E2, E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전압은 E1 또는 V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얘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얘도 일정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얘와 얘를 일정하게 하고서 N1의 값을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E2를 변화시키겠다. 즉 여기 있는 E2의 값을 변화시키겠다 이런 얘기예요. 즉 한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변전소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전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이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2차 측 전압을 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탭 절환 변압기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수전점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탭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죠. 3150대 210의 단상 변압기의 고압 측에 100V의 전압을 가하면 가극성 및 감극성일 때 전압계 지시는 각각 몇 볼트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차 측에 대한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2차 측에 코일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압을 100V를 인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2차 측에는 지금 변압비가 3150대 210입니다. 그럼 여기에 2차 측의 전압은 E2라고 해볼까요? E2는 100 곱하기 3150분의 210 됩니다. 요거 계산을 해보니까 그 값이 6.67V가 되네요. 6.67V. 여기가 6.67V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압계를 어떻게 설치하냐면 한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압계를 여기에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전압계를 설치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가극성일 때는 요것과 요것의 전압을 합한 값이에요. 더하라 이런 얘기죠. 106.67V가 되고요. 감극성일 때는 이 두 전압의 차가 측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3.33 볼트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전력의 고조파를 포함하고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을 때는 선로의 제3고조파를 주로 포함하는 충전 전류가 흐르고 변압기에서 3고조파의 영향으로 통신 장애를 일으키는 3상 결선법은 3고조파에 의한 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로에 3고조파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런 건 뭐예요? 델타가 없는 거죠.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3고조파 전류가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기 때문에 외부에 나타나지 않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델타 결선은 변압기가 델타 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3고조파 전류는 여기에서 뱅글뱅글 돈다 이거죠. 3고조파 전류는. 그러면 이 3고조파 전류가 이 델타 결선 내를 순환하기 때문에 이 선전류에는 이 3고조파가 어떻단 얘기예요? 3고조파 전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통신선 유도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삼고조파 전류가 그대로 어디에? 여기에 흐른다 이거예요. 삼고조파 전류. 그러면 이 삼고조파 전류에 의해서 무슨 장애? 통신선 유도 장애가 발생한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이런 결선법이 뭐냐 이거예요. 통신선 유도 장애가 발생하는 삼고조파에 의해서 Y결선이죠. 즉 델타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Y결선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한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델타 결선에서 한 상분이 고장나면 나머지 두 대로 V결선 운전 가능하다. 그죠? 한 대 고장 시 V결선으로 운전 가능하죠. 두 번째, Y결선에서 1, 2차 모두 중성점 접지할 수 있으며 고전압의 경우 이상전압 감소시킬 수 있다. 그죠?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죠. 중성점 접지를 했을 경우에. YY결선에서 중성점 접지하게 되면 제5고조파 전류가 흘러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킨다. 여기서 5고조파가 아니라 제3고조파인 거죠.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네요. Y델타 결선에서 한 상의 고장이 생기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해진다. 맞는 얘기죠. 답은 3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변압기 1차 측을 Y결선하고 2차 측을 델타 결선한 경우에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변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얘는 답은 30도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차 측은 Y결선이고요. 2차 측은 뭐 델타 결선이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코일이 이렇게 대응이 될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얘와 대응이 되고, 그렇죠? 얘는 얘와 대응이 되고, 그렇죠? 얘는 뭐 얘와 대응이 된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A, B, C상 A, B, B, C, C에 이렇게 되겠다. 그쵸? A, B, C에 대한 벡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전압에 대한 벡터입니다. A상, 그 다음에 B상, 그 다음에 C상. C상 어디 있나요? C상은 파란 A, B 색깔을 잘못했네요. 얘를 주황색으로 할까요? B상, C상. 이게 1차 측이에요. 1차 측. 1차 측 상전압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하고 대응이 되기 때문에 얘는 2차 측에 대한 선간전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선간전압은 여러분들 배운 거 어떻게 돼요? 선간전압은 크기는 루트 3배이고 위상은 30도 앞선다. 다시 얘하고 위상은 같아요. 그죠? 얘랑 얘랑도 위상이 같아요. 얘랑 위상이 같다고요. 그럼 얘네들은 지금 2차 측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2차 측 선간전압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이 벡터는 120, 120, 120. 그죠? 근데 요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루트 3배가 크고 위상이 30도 앞선다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는 1차 측이라고. 1차 측 선간전압이에요. 그럼 얘네들 간에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간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한다. 즉 1차 측과 2차 측 간에 30도의 위상차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2번에 30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600대 210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Y로 결선하여 3상 18kW의 전열기를
전원으로 사용하다가 이것을 델타로 결선했을 때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델타 Y에서 델타로 되는 얘기예요. 그럼 부하 측이자 1차 측은 뭐 델타라고 이렇게 써보고 2차 측이 이제 Y 이런 얘기죠. 이렇게 부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부하가 자 여기는 1차 측, 2차 측. 근데 한상 18kW의 전열기 전원으로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부하가 이렇게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가 18kW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압은 210 이렇게 되는 거죠. 6600대 2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상의 전압. 그러면 여기에 전압은 얼마가 되나요? Y에서 선간 전압은 상전압이 루트 3배니까 210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18kW의 소비 전력을 낸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얘를 델타로 바꿨다 이거예요. 이렇게. 델타로 바꿨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부하는 동일하게 그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부하가. 그럼 보시면 여기에 전압이 210이란 말이에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그럼 얘는 델타에서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다고 얘가 210 된다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하에 걸리는 양단의 전압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데 몇 배 된 거예요?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고요. 그쵸? 근데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왜?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제곱이잖아요. 그쵸? 저항이 일정할 때 소비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압이 루트 3분의 1배가 됐으니까 소비 전력은 이것의 제곱인 3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때 소비 전력은 6k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1차는 Y, 2차는 델타 결선하고 1차의 선간전압 3300을 가하였을 때 무부하 2차 선간전압 얼마인가? 전압비는 30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려보면 1차 측은 Y 결선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Y 결선. 그리고 2차 측이 델타로 되어 있다. 여기를 델타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다. 하나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자, 1차 측의 선간전압이 3300이다. 여기에 선간전압이 3300이다. 그럼 여기는 상전압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루트 3분의 3300이죠. Y결선에서는 상전압이 루트 3분의 1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권수비, 전압비가 30대 1이라는 얘기예요. 30대 1. 그럼 얘를 30으로 나누란 얘기네. 그쵸? 이걸 30으로 나누면 루트 3분의 110 이렇게 돼요. 여기가. 그쵸? 요거의 30대 1이니까 전압비가. 그럼 여기는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아요. 루트 3분의 110, 60, 3V 정도가 나오겠네요.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려보시면 된다. 회로를.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대 난상 변압기를 델타 Y로 결선하고 1차 단자전압 V1, 1차 전류 I1이라 하면 2차 단자전압 V2와 2차 전류 I2 값은 얼마인가? 권수비는 A이고 저항 리액턴스 여자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려보겠습니다. 1차 측은 뭐 델타이고 이렇게 델타이고 2차 측이
Y이다. 이런 상태에서 1차 측의 단자 전압을 여기를 V1 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2차 측이 1차 측 전류를 I1 이런 얘기죠. 이때 V2와 I2의 값은 얼마인가? V2와 I2는 얼마인가? 이때 권수비는 A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1 이렇게 돼요. 그럼 권수비 A는 V2분의 V1이고 I1분의 I2예요. 맞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A는 E2분의 E1 뭐 I1분의 I2 이렇게 써볼게요. 관계식이 자 여기에서 그러면 2차 측에는 A분의 E1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A분의 V1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V1이면 이거를 A로 나눈 A분의 V1이란 얘기예요. 여기 걸리는 게 그렇죠?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니까 V2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A분의 V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2는 루트 3 A분의 V1 이렇게 되고요. 전류 한번 볼게요. 전류를 보시면 여기가 I1이네.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선전류는 델타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예요. 그럼 여기는 루트 3 I1 이렇게 돼요. 그렇죠? 루트 3 I1.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2는 AI1이니까 여기다가는 A배가 되네요. 루트 3 I1의 A배 이렇게 되겠다. 근데 Y계선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기 때문에 I2는 A의 루트 3 I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죠? 답을 찾아보시면 3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다. Y계선과 델타 결선의 관계에 의해서 어떤 때는 루트 3배가 되고 어떤 때는 루트 3배가 안 되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델타 결선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되어 V 결선으로 공급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전력에 대해서 몇 %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V 결선에 관련된 거네요. V 결선. V 결선. 이때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P1이다 라고 하면 얘를 V 결선했을 때 출력은 루트 3 P1입니다. 근데 얘를 델타 결선했을 때 출력은 3P1이죠.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장 전 전력에 대하여 몇 %인가? 그럼 P 델타분의 PV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계산해보면 루트 3분의 1 곱하기 1 백분율로 해보시면 57.7%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량 P인 동일 전격의 단상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은 이것은 4대로 낼 수 있는 것은 V결선 2개를 하면 되죠. V결선 즉 단상변압기 2대로 V결선을 만들고 이것을 E뱅크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4대가 되겠죠. 그러면 이 V결선에서 출력은 루트 3 P가 되고 얘가 뱅크가 2개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답은 이 루트 3 P가 최대 전력이 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변압기 2대로 출력
P 역률 코사인 세타의 삼상 유도 전동기에 V 결선 변압기로 전력을 공급할 때 변압기 한 대의 최소 용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변압기 한 대의 최소 용량. 자, 변압기 두 대로 출력 P 역률 코사인 세타의 삼상 유도 전동기를 V 결선으로 공급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얘는 V 결선 변압기를 가지고 하나, 둘, 얘는 변압기입니다. 그렇죠? 변압기를 가지고 여기에 삼상전력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삼상전력이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얘의 유효전력은 P 킬로와트이고, 그러니까 부하의 유효전력이 P란 얘기고요. 부하의 역률이 코사인 세타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은 얼마이냐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1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딱 나눠서 보게 되면 이 변압기가 낼 수 있는 전력은 루트 3 P1이에요. 맞죠? 그럼 이 부하의 P상 전력은 얼마예요?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누면 P상 전력이잖아요. 코사인 세타분의 P예요. 그러니까 부하의 P상 전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P고요. 이 변압기 측에 공급 가능한 P상 전력은 루트 3 P1이란 말이에요. 얘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뭐였죠? 이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럼 P1은 넘어가면 되겠네. 그죠? 루트 3 코사인 세타분의 P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문제가 어떠한 걸 설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다.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22kW 삼성 유도전동기 한 대를 운전하기 위해 두 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했다. 이 변압기 용량은 얼마인가? P상 효율은 0.7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P상 효율이라는 건 뭐예요? 역률을 의미한 거죠. 역률을. 얘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는 변압기 두 대니까 V 결선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V 결선. 이때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1 이렇게 해서 볼게요. 이때 여기에서 부하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삼상부하가 이렇게 있다. 삼상부하의 유효 전력은 22kW이다. 이런 얘기이고 P상효율이 0.75라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0.75이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이때 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11번에 했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이죠. 루트 3 P1 변압기가 낼 수 있는 전력은 루트 3 P1이고 부하의 P상 전력은 유효 전력을 역률로 나누면 돼요. 22를 0.75로 나누면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변압기 한 대 용량 P1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곱하기 0.75분의 22kW 22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6.9kVA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5kVA의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급전하고 있는 경우 한 대가 소선되어 나머지 두 대로 급전하게 되었다. 두 대의 변압기로 과부하 10%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면 두 대가 분담할 수 있는 최대 부하는 약 몇 kVA인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V 결선이라는 얘기네요. PV. 루트 3 P1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요. 근데 여기에서 얘는 이 변압기가 10%까지 뭐 할 수 있다? 과부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부하에 곱하면 1.1. 10%까지니까 1.1배를 더 출력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계산해 보면 루트 3
변압기 한 대의 용량 5 곱하기 1.1 계산해보면 9.5 kV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격 용량 100kVA인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하여 300kVA의 삼상 출력을 얻고자 한다. 한 상의 고장이 발생하여 결선했을 때 V 결선으로 하는 경우 A뱅크의 용량과 각 변압기의 출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뭐 어렵지 않게 V 결선 시 용량이란 얘기예요. PV는 루트 3 P1이네요. 루트 3 곱하기 100 하니까 173 kVA예요. 이만큼 얘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V 결선 이렇게 되는데 V 결선이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이 변압기 두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173 kVA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를 두 개가 똑같이 나눠서 공급을 하겠네.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되겠다. 그죠? 86.6 kVA가 된다. 그쵸? 이 V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173 kVA이고 이 173 kVA를 똑같이 변압기 두 대가 나눠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당 86.6 kVA의 전력을 부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을 한번 적어보면 첫 번째는 극성이 같아야 되겠다. 그죠? 두 번째는 권수비 및 정격 전압이 같아야 돼요. 정격 전압. 맞죠? 세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맞나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또는 부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할 것.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는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B가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변압기 병렬 운전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죠. 극성이 같을 것, 권수비 및 전격 전압이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또는 부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할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다.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B가 같아야 된다. 보시면 필요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극성 일치해야 되죠. 출력은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고요. 권수비 같아야 되죠. 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그렇죠?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6번.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중 각 변압기의 부하 분담이 변압기 용량에 비례하려면 각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가? 이거는 3번 내용에서 우리가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용량에 비례하고 부하 분담은 요 P 용량에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뭐하라? 반비례하라. 퍼센트 임피던스는 뭐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다 이런 얘기. 내부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라. 답은 반비례하여야 한다. 퍼센트 임피던스는 반비례해야 된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7번.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 부하 전류의 분담은 용량에 비례하고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라 이거잖아요. 용량에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에 반비례하라. 이거 똑같은 얘기죠. 퍼센트 임피던스나 뭐 누설 임피던스나 그냥 내부 임피던스나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2번이 맞는 내용이죠. 18번. 변압기 병렬 운전의 1차 환산 누설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3과 3 플러스 J2일 때 변압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50A라면
순환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순환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변압기 2대가 병렬 운전한다. 이렇게 변압기 뭐 T1 이렇게 적어볼까요? 여기는 T2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는 내부 임피던스가 있다고요. 하나는 E 플러스 J 3이고요. 하나는 3 플러스 J 2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50A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럼 잘 보면 얘는 2 플러스 J3이고 얘는 3 플러스 J2예요. 이 임피던스의 절대값이 어때요? 같죠? 그렇잖아요. 임피던스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하 분담은 동일해요. 부하 분담이 어떻다고요? 동일하다고요. 반반 똑같이 낸다고. 그러면 50A의 반인 여기에도 25A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에도 25A의 전류가 흐른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 간에 순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순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전이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순간순간. 그럼 잘 볼게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에요. 그죠? 임피던스 한번 볼게요. 임피던스는 요 폐회로에서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얘랑 얘를 더한 거잖아요. 얘 더하기 얘. 요 폐회로에서 얘 더하기 얘. 5 플러스 J 5가 되네요.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전압은 전류에 임피던스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요? 전압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는 25에 2 플러스 J3이고요. 빼기 얘는 25에 3 플러스 J2 이렇게 되네요. 이거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렇죠? 5 플러스 J5 50 플러스 J 75 빼기 75 플러스 마이너스 J 50 이렇게 되나요? 다시 한번 적으면 5에 1 플러스 J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는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5 그쵸? 얘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 J 25 이렇게 되네요. 그럼 5얘는 이렇게 해볼까요? 5에 1 플러스 J가 되고요. 얘는 25로 묶어볼까요? 25 마이너스 1 플러스 J 이렇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얘는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켤레복소를 한번 해볼게요. 1-J, 1-J. 사실 이런 건 여러분들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서 2 되고요. 여긴 5 그대로.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J 플러스 J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1 이렇게 되네요. 계산해보면 2J니까 뭐 5 뭐 J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결국엔 얘는 뭐란 얘기예요? 5A란 얘기죠. 5A.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얘 순서 두 개가 바뀌었죠? 상관없어요. 얘 순서가 바뀌면 하나는 마이너스 J일 거고 그쵸? 그럼 결국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건 뭐란 얘기야? 5A란 얘기예요. J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J가 의미하는 것은 무효순환전류라는 얘기예요. 무효순환전류. 전압보다 90도 앞선 무효순환전류. 어쨌든 결과적으로 5A의 전류가
흐르더라. 뭐 이런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하시면 금방 나오는 문제니까, 그렇죠?